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 모집으로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건국대의 경우에는 정원 내 모집이라는 면을 먼저 보면 건국대에서 학종은 자기 추천하고 학교 추천 두 개가 있죠. 자기 추천은 그냥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거니까요.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고 학교 추천은 학교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어쨌건 간에 자기 추천이 52명 증가했고 학교 추천이 줄어들었다. 여기서 명심하실 것은 건국대 학교 추천은 인원 제한이 없어요. 다 인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화여대는 5명, 경희대는 3명, 2명, 1명, 중앙대는 3+1 이게 다 인원 제한이 있고 서울대는 2명 직윤. 근데 여기는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추천서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지원하는 게 좋고요. 당연히 이거 둘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잊지 마시고요. 논술이 특이하게도 인원이 증가했네요. 오, 흐름에 역행하는 자, 정시도 증가했습니다. 이건 뭐 다 그런 거고요. 자, 정시 수능 성적 반영 비율 변경. 건국대로서는 큰 변화입니다. 건국대는 오랫동안 정시에서 학생부 교과가 계속 들어가던 정량평가죠. 들어가던 학교였습니다. 인서울에서는 3개 학교가 있었는데요. 한양대, 나군. 한양대는 가군에서는 연고대와 맞복이니까 내신이 안 들어가고요. 한양대는 나군이 내신이 있죠. 여전히 내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2개 학교가 더 있었는데 건국대와 동국대인데요. 건국대, 동국대가 둘 다 정시에서 내신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인서울에서 일반 학과로 볼 때 정시에서 학생부 교과가 남은 학교는 한양대, 나군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100%. 올해 건대를 치는데 내신 때문에 우는 친구들은 1년만 빨리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0점 몇 콤마 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건대가 그렇게 바뀐다. 제가 볼 때는 건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수능 100%란 건 좀 상위권 대학들의 흐름들로 처음에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고요. 자, 학생부를 반영할 때 학종은 학기별 또는 학년별 반영 비율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치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전혀 없죠. 왜? 학생부 종합은 보통 정성평가니까. 근데 이제 교과로 정량평가하는 것은 반영 비율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학종인데 교과 반영 비율이 수치로 정해지냐? 학종이지만 매우 교과성이 강해서 교과가 들어가는 면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U 학교 추천은 학생부 종합으로 분류되지만 교과 30, 서류 70이에요. 형식적 반영 비율은 경희대와 같습니다만 교과의 실질 반영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자세한 건 내년에 수시호 강의도 살펴보시면 되는데 건국대 짬뽕 전형과 경희대 짬뽕 전형이 있을 때 경희대 짬뽕 전형은 교과 30이 실질 반영이 높고 건국대 짬뽕 전형의 교과 30은 실질 반영이 낮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어쨌간에 이 KU 학교 시절에 교과 3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교과 30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는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차상위 농어촌 특성화고를 재직자 이런 식의 학종에서 교과로 정량평가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KU 수능과 실기에서도 체육교육하고 음악교육에서는 각각 교과 반영이 일부 이루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학과의 경우 한양대, 나군만 교과가 남았다는 거지. 특수학과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곳곳에 교과가 있거나 또 뭐 면접이 있거나 이런 정시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는 다 체크하셔야겠고요. 2020학년도에는 이런 학과와 이런 모집단에서 교과로 정량평가할 때는 이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죠? 복잡하죠. 인문원은 30, 25, 25, 20, 25, 30, 25, 20. 컴퓨터가 계산할 땐 굉장히 쉽겠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머리 아파요. 0점 몇 콤마 차일 텐데 저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냥 싸그리 그냥 가중치 없이 과목별 가중치 없이 국, 수, 영, 한국사, 사회과학의 모든 전과목을 그냥 척차 등급과 이수 단위로 가중치 계산해서 그냥 종합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수 단위만 가중치로 들어가지 과목별 가중치는 사라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체능의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원래 국어, 영어가 50대 50이었고요. 내년에도 국어, 영어만 50대 50. 다른 내신은 보지 않는다. 어디? 음교과와 체교과의 수능과 실기 전형에서 그러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 정량평가되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학생부 종합 자기 추천에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잠깐 잊지 마시고요. 자, 동국대 나옵니다. 동국대. 동국대는 역시 학종 모집 인원이 소폭 줄어들고요. 약간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을 없애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이름은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학교는 특기자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학종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인데 교육부가 갈수록 특기자를 없애라고 하니까 어차피 뽑는 학생들은 똑같은데 소프트웨어 특기자를 뽑게 되면 특히 특목고, 과거 영재고 학생들 많이 뽑게 돼 있습니다. 일반고에서도 컴퓨터공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학종을 준비를 쭉 해온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으면 되죠. 국가의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이 들어가게 돼 있죠. 따라서 근데 그 운영은 특기자 전형으로 모집하건 학종으로 모집하든 상관이 없는데 특기자로 모집하고 있던 학교들 중에서는 뭐 욕먹을 거 없으니까 학종으로 전환하는 학교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국대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특기자 전형으로 뽑다가 어떻게 두드림이라는 동국대 원래 있는 학종 전형으로 바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분류만 달라지는 거예요. 분류만. 예, 분류만 달라지는 거고 볼 때 학예 활동은 이제 안 보게 되는 거지만 안 보나 결과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바뀌었다. 대신 뭐 일반고로서는 조금 더 일반고로서는 합격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 아닐까?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술 모집인은 여기는 좀 줄었습니다. 건대와 달리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국대의 주요 변동 사항은 인문계열은 수능체제 등급의 변화가 없는데 자연계열이 약간 완화됐습니다. 2계합 4에서 2계합 5가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과탐은 1개만 들어간다. 이과니까 사탐은 안 되고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지만 논술이나 학생부 교과나 일부는 학생부 종합에서 수능 최저가 들어갈 때 이 논술을 준비하면서 수능 최저를 준비하려고 수능 공부하는 것과 정시에 가려고 수능 공부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정시 대비를 위해서 수능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은 뭡니까? 그렇죠. 국어, 수학이고 이과라면 국어, 수학, 과학이고 문과라면 국어, 수학이고 그리고 제일 나름 덜 중요한 게 영어죠. 언제? 정시에서. 정시에서는 영어 반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점수 격차가 적으니까 학교별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수능 최저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왜? 수능 최저는 등급만 채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뭡니까? 수능 최저 제일 중요한 과목은 영어죠. 왜? 영어의 등급이 제일 쉽잖아요. 왜? 절대평가니까. 1등급이 올해도 7%가 넘잖아요. 1등급 7% 넘는 과목이 어디 있어? 영어 말고. 2등급도 더 많죠. 예, 따라서 수능 최저 대비로 수능 공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영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영어를 1 하나 딱 먹고 있으면 나머지 3 하나만 먹으면 되잖아. 얼마나 편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과탐이건 사탐이건 평균, 두 과목 평균이 아니라 한 개로 돼 있는 거. 과탐 하나, 사탐 하나는 국어, 수학보다 공부량이 적습니다. 두 개 평균 그러면 그거를 전략 과목으로 정하면 안 돼요. 그죠? 과탐 2개 평균이다. 그래야지 과탐 하나에 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1, 3이 되는 순간 2죠? 1, 2가 돼도 2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만 들어가면 1, 4 해도 1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수능 최저를 대비할 때는 영어가 먼저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일 때는 그 과목이 전략 과목이 되고 그 다음 국어, 수학 중에서 좀 자신 있는 거를 3개 영역일 때는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2개 영역일 때는 집어넣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시 전형본부의 변동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국대와 마찬가지로 동국대도 학생부 5가 사라집니다. 비교과 5도 사라집니다. 수능 100으로. 그래서 동국대와 건국대가 수능 100의 대열에 동참하였다. 정시. 그 다음에 영어의 반영 급간 점수차가 사라집니다. 바뀝니다. 1과 2 사이가 2점 차였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1점 차가 돼서 고려대나 서강대와 비슷한 학교가 되었다. 1점 차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다음에 2와 3 사이는 2점 차니까 여기가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여기서 여기로 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급간별로 일정하지 않다는 것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은 감점하는 학교는 일정한 경우가 많은데요. 가산점하는 학교는 대부분 이렇게 또 다릅니다.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홍익대가 있습니다. 홍익대. 홍익대는 굉장히 특이한 학교인데요. 일단 맨 앞에 최저 기준 완화, 수능 최저 기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벌써 특징적이지 않습니까? 홍익대는 어떤 수시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느냐?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에 다 있는 학교는 인서울에 유일합니다. 예. 인서울에서 교과, 종합, 논술에 수능 최저 다 있는 학교는 홍익대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이 세 개가 다 있지만 교과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대나 서울대 같은 논술 전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종합도 있고 논술도 있고 교과도 다 있는데 다 수능 최저가 있는 특이한 학교고요. 수능 최저도 2개 영역이 아니라 3개 영역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홍익대의 인기가 나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준다. 이게 대학이 말이죠. 동네가 좋아야 되죠. 예, 동네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뉴욕대 이런 거 별로 안 쳐줬어요. 미국으로 보면. 근데 뉴욕이 동네가 좋다 보니까. 뉴욕대가 아이비리그보다 요새는 더 세. 예, 보스턴에 있는 그 유명한 학교들보다. 예, 뉴욕을 좋아하니까 애들이. 뉴욕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욕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캠퍼스가 펼쳐져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뉴욕을 걷다 보면 캠퍼스를 걷는 거야. 그러니까 홍익대도 마찬가지죠. 예. 아까 좀 전에 나온 학교들도 굉장히 동네가 좋습니다만 홍익대만큼 좋지는 않죠. 제가 지금 여기서 찍고 있는 스튜디오도 홍익대 근처에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이익이 있지 않을까. 물론 뭐 학사 관리를 잘하고 학교를 잘 운영한 게 제일 큰 일이겠지만요. 두 번째, 논술 전형 변동이 논술이 60대 40에서 90대 10으로 논술 비중이 높아지고 교과 비중이 낮아진다.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땐 조심해야 될 게 형식적 반영은 그렇게 바뀌는데 교과의 실질 반영률, 즉 1등급과 2등급의 급과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내년 수시 요강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논술이 좀 강화하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교과의 실질 반영률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 점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시의 경우에도 반영 비율의 변동이 있는데 과거에는 인문계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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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점 반영이네요. 영어가. 자연계는 1대 2대 1대 2 이렇게 수학, 과학의 2배 반영이 되어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문과는 국어와 수학이 30대 30으로 더 강화되는 문과가요. 이과는 수학을 더 강화해서 35하고 영어를 떨구고 국어를 올리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어하고 수학이 인문계, 자연계에서 각각 증가하는 그런 식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계의 경우 탐구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됐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영어의 경우에도 실제 변동이 생깁니다. 이게 총점 기준이기 때문에 영어는 이 학교는 1등급과 2등급의 점수차가 요강에 보면 5점 차가 난다고 돼 있어요. 5점. 200점 기준에서 5점인데 홍익대 환산 방법에 따르면 그 자기 점수에다가 0.25, 0.25, 0.25, 0.25 이건 0.167, 0.33 이렇게 곱해서 합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기준이죠. 올해 기준에서는 이게 인문대의 경우는 1.2점 정도, 자연계의 경우는 0.8점 정도 점수차가 났어요. 뭐가? 5점이. 내년이 되면 둘 다 15가 됐죠. 0.75점 차로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1등급과 2등급의 200대 195, 5점 차이가 나는 표의 차이는 없는데 반영 비율이 달라지다 보니까 총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영어가 약간 약화되도록 홍익대를 설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건동홍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정시에서 건국대와 동국대의 교과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 이런 점은 정시 올인하거나 정시 대비하는 학생한테는 굉장히 마음 편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동홍은 짧게 끝날 수가 있었네요. 이것으로 일반 대학을 딱 맞추더고요. 그 다음에 의치, 한수 이렇게 의학 계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